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이거더라고요. 도대체 일 안 하면서 치앙마이에서 어떻게 살아요? 무슨 돈으로 살아요? 그래서 한 번은 이 내용으로 영상을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저희 경제적인 사정이나 뭐 이런 걸 얼마나 오픈해야 되는지 몰라서 좀 미루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 채널 보시면서 가족들이랑 치앙마이에서 1년이든 2년이든 한번 살아보는 계획 세우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이제 곧 국제학교 새학기 시즌이라 특히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꼭 치앙마이가 아니더라도 해외에 살아보시려는 분들한테는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할 테니까, 오늘 저희가 치앙마이 오기 전에는 어떻게 준비를 했고 또 지금은 저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자세히 알려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영상을 만들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저희가 공개할 수 있는 건 최대한 공개하고, 그리고 최대한 현실적인 그 리얼 그대로 설명드리면 여러분들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 보시고 그만 좀 물어보세요. 먼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도대체 무슨 돈으로 사는 거냐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의 과거를 좀 말씀드리면서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저랑 스텔라 맘은 같은 학교, 같은 과, 같은 학년 CC예요. 나이도 같고요. 그런데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저랑 스텔라 맘 둘 다 한 번도 일반 회사에 취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희 동기들 중에는 좋은 회사 들어간 친구도 많아요. 어쨌든 결혼 전이나 결혼 후나 둘 다 정규직으로 일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뭐 좋게 말하면 항상 프리랜서였던 거죠.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저희 둘 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져본 적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저희 둘 다 일을 그만두고 이렇게 외국에서 사는 결정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1, 20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온 가족이 해외로 나가 사는 걸 결정하는 건 좀 어렵잖아요. 뭐 어렵지 않나? 그것도 경험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저희처럼 대기업 같은데 한 번도 안 다녀본 사람도 용기를 내면 저희처럼 해외살이를 할 수 있다는 거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어떻게 준비를 했나 설명드릴게요. 우선은 저희가 서울에 제 명의의 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정규직을 못 해봤다고 꼭 돈을 못 벌었던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결혼하고 둘 다 진짜 열심히 돈을 모아서 장만했던 아파트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열심히 모아서 다른 부동산에도 조금 투자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저희는 그런 상황이었고, 저희가 치앙마이에서 살아보기로 결정을 했을 때 그때가 치앙마이로 오기 전 딱 1년 전쯤이었는데,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을 1년 전부터 미리 월세로 임대를 놓고 집 근처에 작은 빌라로 이사를 갔어요. 그 이유가 치앙마이에서 쓸 돈을 조금이라도 더 일찍 모을 생각이었거든요. 그때 이사 갔던 빌라가 월세 70만 원 정도 했었거든요. 저희가 임대를 준 아파트 월세에서 빌라 월세 차액만큼을 1년 동안 계속 모은 거예요. 그리고 아까 또 투자했다는 부동산에서 나오는 월세도 조금 있었고요. 거기다가 또 스텔라맘은 일하고 있었으니까 또 그 돈도 계속 모았고요. 그렇게 1년 동안 모은 돈, 원래 있었던 돈, 뭐 치앙마이로 가기 전에 가전제품 같은 거 당근에다 팔 수 있는 거 다 팔고 받은 돈 이렇게 싹싹 긁어 모으니까 한 4천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돈으로 치앙마이에서 초기 정착하는데 필요했던 뭐 중고차도 사고, 태국은 집 처음 들어갈 때 월세랑 보증금이랑 같이 내거든요. 그 돈도 내고, 가전제품이나 가구 같은 것들도 사고요. 학비도 냈고요. 그렇게 치앙마이 오기 1년 전부터 나름 열심히 준비를 해서 그 돈으로 잘 썼어요.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게, 초기 정착 자금이 생각보다 꽤 많이 들어요. 여기서 자세히 다 알려드리고 싶은데 이 내용은 워낙 분량이 많거든요. 그래도 다행히 2달 뒤에 저희 처제네 식구가 치앙마이에 살러 다시 오거든요. 집도 구해야 되고 차도 사야 되고 하니까 다음 영상부터는 여러분들께 그 준비 과정을 아주 자세히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독도 해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 기다려주시면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저희 이야기로 돌아와서 준비는 그렇게 했고요. 그럼 지금은 무슨 돈으로 어떻게 살고 있나, 그걸 알려드려야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치앙마이에서 따로 일하는 건 없어요. 사실 할 수만 있으면 하고 싶긴 한데, 태국에서는 외국인이 돈을 버는 게 워낙 힘든 일이라, 그리고 돈이 있다고 뭐 투자하는 것도 거의 힘들고요. 어쨌든 치앙마이에서 저희가 따로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건 없어요. 그 다음에 유튜브 수익.
제가 치앙마이 오고 나서 1년 정도 후부터 유튜브를 시작했으니까 지금 한 2년 좀 넘었거든요. 얼마 전에 구독자 16,000명을 넘겼는데 얼마나 벌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도대체 유튜브를 하면 얼마나 벌까? 솔직히 저도 유튜브 시작하기 전까지는 진짜 아무것도 몰라서 영상 조회수 한 10,000회 정도 나오면 한 10만 원은 나올 줄 알았거든요. 조회수 1회당 한 1, 2원 정도 나오나? 뭐 시청 시간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요. 그러니까 뭐 이걸로 생활비에 보탤 정도는 아니고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만들어서 영상 올리면 밥 한 끼 정도 사 먹을 정도? 비싼 거 말고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치앙마이 오시면 유튜브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너무 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그리고 조회수 말고 광고를 받아야 뭐 돈이 된다는 분들이 많으시던데 사실 저희도 그동안 몇 건 정도 제안은 온 적이 있죠. 그런데 저희 채널 영상에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광고를 넣어야 할지 잘 모르겠는 그런 제품이나 상품들이 종종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제 능력이 부족해서 돈을 받고 하는 광고는 저희가 해본 적이 없어요. 혹시 관계자분들 보신다면 좀 많은 분들이 연락 주셨으면 좋겠네요. 저희도 광고 할 준비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유튜브로 수익을 내서 그 돈으로 생활비를 벌어서 쓰자, 애초에 그런 생각을 하고 유튜브를 시작했던 게 아니거든요. 저희는 한국에서 나오는 월세, 딱 그 월세만으로 살아보자 나름 철저하게 계획을 하고 왔던 거라 뭐 유튜브에서 나오는 수익은 저희 생활비랑은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 돈을 생활비로 써본 적도 없고요. 결국은 저희는 한국에서 나오는 월세로만 생활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월세가 얼마인지 궁금하시잖아요. 뭐 이런 것까지 말씀드려야 되나 싶은데 아무래도 다 오픈하고 말씀드리면 여러분들한테 더 도움이 되시겠죠. 저희는 한 달에 월세로 전부 다 해서 한 300만 원이 조금 넘게 나와요. 그걸로 저희가 애 학비도 내고 생활비도 쓰는 건데, 지난 영상에서 뭐 여러 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지만 간단하게 한 번 더 설명드리면 학비가 1년에 한 1,5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한 달로 치면 한 120만 원 정도? 그리고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콘도 월세 포함해서 저희 가족 생활비가 매달 딱 200만 원씩 들어가더라고요. 이러면 한 달에 한 320만 원 정도? 그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한국에 매년 세금도 내야 되고, 또 치앙마이에서도 매년 여행자 보험도 갱신하고 또 자동차 보험도 갱신하고 그렇게 따로 들어가는 돈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저희는 매달 조금씩 적자가 나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처음에 제가 치앙마이 오기 1년 전부터 돈을 모았다고 했잖아요. 미리 이사까지 가면서. 그게 적자가 날 걸 예상하고서 미리부터 준비했던 거거든요. 그 돈으로 이렇게 쓰려고. 그렇게 저희가 잘 아껴 쓰고 있는 덕분에 지금까지 한 3년 동안은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별 무리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최대 한 2년 정도 계획을 하고 왔는데 저희 계획보다는 더 오래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제가 여러분들께 진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부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뭐 어디서 얼마를 벌고 또 얼마를 쓰고 그런 정보도 분명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시긴 할 텐데, 이게 이렇게만 알려드리면 여러분들 중에는 200만 원이면 치앙마이에서 생활이 가능한 거구나, 이렇게 저희만 믿고 오셨다가 생활비 막 적자 나고 이러시면 큰일이잖아요. 실제로 오셔서 계획했던 것보다 생활비가 너무 많이 든다고 저한테 그런 불평? 막 그런 걸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지금도 하루에 여러 번씩 인스타 DM이나 아니면 이메일로 생활비 얼마면 되는지, 진짜 그 정도 돈으로 생활이 가능한 건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게다가 또 그분들이 저희 영상 보면서 준비 중이라고 하시니까 제가 또 나름 책임감도 생기고 걱정도 되고 해서 이 말씀을 꼭 드려야겠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지금 한국에서 순댓국 한 그릇에 한 얼마 정도 하나요? 한 12,000~13,000원 정도 하나요? 동네 초밥집 런치 세트 이런 것도 싼 데는 한 15,000원 정도면 먹죠. 뭐 파스타 같은 것도 그 정도 할 것 같은데 한국은 물가가 엄청 비싸잖아요. 치앙마이 비해서. 그런데 여러분들 점심 식사하러 나가셔서 뭐 초밥 먹고 싶은데 초밥 너무 비싸다고 편의점 가서 라면 드시고 그러시진 않으시죠?
그냥 비슷한 가격대면 웬만한 거 다 드시잖아요. 그런데 치앙마이는 조금 상황이 달라요. 여기가 물가가 아무리 싸다고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활하시느냐에 따라서 생활비 차이가 정말 너무 많이 나는 곳이거든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여긴 현지인들 물가와 외국인들 물가가 많이 달라요. 예를 들면 태국 현지식은 한 끼에 한 2, 3천 원 정도면 먹는데 한식은 한번 먹으려면 10,000원 정도 이상 하고요. 초밥 같은 경우는 뭐 훨씬 비싸고요. 그리고 꼭 음식뿐만 아니라도 여러 가지 싼 거랑 비싼 거 가격 차이가 엄청 많이 나거든요. 이것도 그나마 방콕보다는 훨씬 덜하다고는 하더라고요. 뭐 싼 거 먹고 싼 데 가서 놀고 하면 돈 안 들 거고, 뭐 한식 먹고 브런치 먹고 골프 자주 나가고 하면 돈 많이 들고,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저희도 당연히 싼 거 먹고 싼 데 가서 놀고 하니까 이 정도 돈으로 생활할 수 있는 거겠죠. 여러분들도 당연히 그렇게 하시면 저희처럼 200만 원이면 생활하실 수 있고요. 근데 그게 안 되실걸요. 지금부터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나 여기 와서나 많은 분들 만나 뵙고 댓글 달린 것도 읽어보고 하면 저희한테 이런 말씀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저희가 아껴 쓰면서 사는 모습 보시면서 참 정말 노력 많이 하는구나, 저렇게 사는 건 정말 대단한 거다, 좋게 봐주시는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뭐 안 좋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사냐,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어쨌든 공통점은 그거더라고요. 와, 쟤네들 엄청 노력한다. 아마 지금 치앙마이 오려고 준비하시면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노력해서 아끼면 스텔라네처럼 저 정도 생활비면 살 수 있겠구나,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는 아끼고 사는 게 막 노력하셔야 되는 일이라면은 저는 아마도 저희처럼 사시는 건 실패하실 거라고 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끼는 사람들은 뭘 아끼는 게 엄청난 의지가 필요하다거나 매일 돈 쓸 때마다 막 아끼려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왜 자기 취미에는 돈 엄청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피규어를 사 모은다거나 엄청 비싼 스피커를 좋아한다거나, 왜 포켓몬 카드 모으는 사람들 중에는 수천만 원 주고 사는 사람도 있다면서요. 이 사람들은 진짜 엄청 사고 싶어서 사는 거잖아요. 그거 못 사면 막 힘들고, 그러니까 몇 천만 원이나 주고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대부분은 그런데 돈 안 쓰시잖아요. 당연히 사고 싶지도 않고. 저희도 건강 때문에 뭐 운동하는 거나 뭐 애 교육하는 거, 특히 애 책값, 뭐 이런 거 말고는 특별히 돈 쓰고 싶은 게 없거든요. 뭐 비싼 음식이나 비싼 옷이나 포켓몬 카드나 저희한테는 다 똑같은 거거든요. 막 사고 싶다고 힘든 것도 아니고 그거 없다고 하나도 안 불편하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앙마이는 싸고 비싼 게 편차가 꽤 커요. 여러분들이 치앙마이까지 와서 골프도 자주 나가고 마사지도 자주 받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거 안 하시는 게 엄청난 인내나 노력이 필요하신 거면 여기서 저희 생활비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아마 실패하시거나, 아니면 치앙마이에서 사는 게 너무 싫어지실 거예요. 돈 아끼느라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거 얼마 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매일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저희 생활비를 기준으로 잡으시지 말고 꼭 여러분들 가족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현실적인 생활비를 계획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진짜 거의 최저생계비라니까요.